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즈포커스 진행을 맡고 있는 윤진섭입니다. 경기 침체 속 먹거리 물가 고공행진에 지갑 얇아진 소비자들, 못난이 과일, 마감 세일, 천원 딸기, 한 푼이라도 싼 제품에 몰리고 있습니다. 기업들 역시 달라진 소비자 성향에 울고 웃는 상황입니다. 기업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신세계그룹 이마트 비상입니다. 더 빨리, 더 싸게를 내세운 이커머스 업체 공세 탓입니다. 이길 배송 경쟁력 내세운 쿠팡 작년에 6천억 이익 냈습니다. 딸기, 계란 1,000원에 내나 1분 만에 마감된 알리, 앱 사용자 벌써 800만이 넘었습니다. 오프라인 대형 매장으로 승승장구하던 이마트, 달라진 환경에 작년에 창사 이래 첫 영업 손실 기록했죠. 급기야 고정비 줄이기 위해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 단행키로 했습니다. 어쩌다가 이마트가 이렇게 됐을까요? 한미약품 그룹, 자녀들 사이의 경영권 갈등, 진흙탕 양상입니다. 창업주 부인과 장녀, OCI와 통합, 이를 반대하는 장차남을 사장직에서 해고했죠. 해고 이후 두 사장이 회사의 손해를 야기했고, 특히 장남 임종윤 사장은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공개 저격했습니다. 여기에 오빠한테 빌려준 돈 266억 원 내놓으라고 직격탄 날렸습니다. 오빠들 통합 막아달라 법원에 호소했는데 일단 기각 결정 났습니다. 장차남 불리하던 형국인데 개인 최대 주주가 이들에게 가세하면서 모녀 측 역공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은 모녀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갈 때까지 간 한미약품그룹의 운명은 어찌 될까요? KT와 현대차그룹 간 이른바 고가 매입 의혹 계속되고 있습니다. 2년 전 KT 자회사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동서가 운영하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논란 대목은 실무진 반대에도 연 매출 70억짜리 회사를 3배 가까이 비싸게 사준 겁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현대오토에버 전 대표 딜에 적극 개입했고, 검찰 떳떳하지 못한 뒷돈 받았다는 의심 갖고 있죠. 급기야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법원은 일단 기각했습니다. 양사 모두 돈 구설수에 휩싸이면서 난처해 보이는데 시시비비 하루빨리 가려졌으면 하는 눈치입니다. 비즈포커스 이 시간에는 금융, 증권, 산업 주요 이슈를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파도 실적 예상치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에 상장을 주관한 NH투자증권 등 증권사 책임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파도 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했을 뿐 아니라 금융당국 역시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 가운데 NH투자증권 신임 수장이 선임돼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지웅배 기자 나와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주관사를 상대로 일단 최근 수사에 착수했죠? 예,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19일 NH투자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파도상장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참고인 신분으로 담당 직원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1월 조사가 진행된 이후 넉 달 만에 이뤄진 행보입니다. 지난해 주관증권사에 대해 경고한 데 이어 최근 다시 파도 논란에 책임을 물으려는 금감원의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IPO 증권신고서에 중요 사항을 허위 기재, 누락하는 등 고의로 투자자를 기망하여 시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의 조사 역량을 총동원하여 불공정 거래 등 위법 여부를 확인하고 엄정히 조치할 방침임을. 지 기자, 결론적으로 하면은 파도 실적이 예상치하고 크게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거죠. 예, 지난해 6월 말 공시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예상 매출은 1,203억 원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공개돼 있던 1분기 176억 원을 제외하고 매 분기당 매출을 330억 원씩 달성해야 하는 수준이었는데요. 이후 분기 보고서가 공시된 지난해 11월 뚜껑을 열어보니 2분기와 3분기 매출이 각각 5,900만 원, 3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이에 주가는 실적 실망감에 한 차례, 금감원의 조사 소식에 또 한 차례 급락했습니다. 최근에는 공모가 3만 1,000원 절반에도 못 미치는 14,000원대로 내려갔다가 27일 기준 17,000원 선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결국엔 지금 파도 주주들이 그 증권사 책임론 제기 강도가 결국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예, 파도주주 14명은 이제 지난해 14일 회사와 주관사인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분기 수주 감소로 매출 하락이 예상되는데 이런 투자 위험 요소를 알리지 않아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장 주관사들 역시 2분기 말까지 파도에 대한 실사를 진행해서 2분기 매출이 거의 제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반대로 매출이 급성장할 것이다 거짓 기대를 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청구 금액은 1억 원과 지연 손해금으로 우선 책정됐으나 피해 인원이 더 많아지면 피해 산정액도 늘어날 예정이라는 설명입니다. 공모주 참여 후 주가가 급락한 지난해 11월까지 주식을 보유한 소액주주들이 대상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파도 소액주주 수는 10만 1,000여 명에 달합니다. 이제 관심사는 상장을 주관한 NH투자증권에 이제 쏠리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입장은 좀 나왔나요? 예, 이제 당장은 금감원 수사와 소송이 진행 중인 터라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다만 NH투자증권은 투자 설명회 당시 실적 변동성을 언급했다며 파도가 수주받는 기업의 수요에 따라 대규모 매출 발생 시점이 2, 3분기 정도 미뤄질 수 있다고 안내했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보면은 8년간 회사를 이끈 그 정영철 사장이 일단 물러나고 윤병훈 부사장이 대표이사로 선임됐죠. 그렇습니다. 윤 부사장은 NH투자증권 전신인 LG투자증권의 국제업무팀과 우리투자증권 커버리지 본부를 거쳐 6년 가까이 IB사업부 대표를 역임한 IB 전문가입니다. 2조 원 규모의 오스템 임플란트 인수금융과 상장 폐지, 1조 원 규모의 LG전자 유상증자 등을 도맡았습니다. 이런 IB 전문가가 대표이사로 구원 등판한 셈인데 앞으로 파도 사태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가 주목됩니다. 보면은 파도 이번 사태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좀 어떻습니까? 네, 업계에서는 사장의 역량과 별개로 업황이 들쭉날쭉한 산업일수록 추정치가 실제 수치랑 괴리가 발생하는 건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개인 투자자가 투자에 참고할 지표로 이런 추정치를 적도록 하는 게 오히려 제도적으로 더 문제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실적치가 아니라 증권사가 투자자의 정보 비대칭성 해소에 더 적극 나서지 못한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내부적으로 사실 한 달 단위로 보통 회사들이 결산을 하기 때문에 실적이 급격하게 꺾이는 걸 알았을 텐데 실적이 좋다 안 좋다를 가지고 얘기보다는 이 정보 비대칭적인 상황을 왜 투명하게 해소하지 않았는지, 해소할 수 있었는데도 안 했는지. 일각에서는 당시 부사장으로서 IPO 담당인 ECM 본부를 책임지고 있던 윤신임 대표가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알려서 IPO를 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라는 발표라든지 설명이라든지가 필요한 게 이런 문제들을 진지하게 바라보는 자세를 대중에게도 알려줄 필요가 그래야지만 신뢰를 회복을 할 수가 있겠죠. 금융당국이 진행 중인 조사와 수사 결론에 따라 최악의 경우에는 파도가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IPO 명가인 NH투자증권의 위상도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NH투자증권 새 수장이 어떻게 현명하게 대응해 나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쌍용자동차 오랜 고난을 끝내고 지난 2022년 마침내 KG그룹이라는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지난해 주주총회를 통해 KG 모빌리티로 이름까지 바꿔달고 새 출발한 지도 벌써 1년인데요. SUV 토레스를 출시하며 반등에 나서더니 지난해에는 7년 만에 흑자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장밋빛 미래가 계속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는데 난데없이 제동이 걸렸습니다. 바로 정용원 KG 모빌리티 대표의 횡령 의혹이 제기된 곳인데요. 무슨 일인지 산업계 취재하는 신성훈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 기자, 일단은 정용원 KG 모빌리티 대표 일단 횡령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경찰은 정용원 대표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횡령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이 정용원 대표가 현재 KG 모빌리티 대표가 아닌 이 쌍용 자동차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지난 19일 서울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는 평택 KG 모빌리티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KG 모빌리티 본사를 포함해 총 7곳을 압수수색했고 정용원 대표와 임직원 등 총 4명을 입건한 상태입니다. 이 경찰은 압수수색 자료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계자들을 불러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KG 모빌리티 측은 이번 일과 회사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상당히 좀 강도가 높은 것 같아 보여지는데 정용원 대표 결국에는 결단을 내렸죠. 네, 지난 21일 정용원 대표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횡령 혐의가 제기됐고 또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대표와 등기 이사직에서 물러나겠다는 건데요. KG 모빌리티 측은 향후 이사회를 열고 관련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용원 대표는 대표와 등기 이사직에서 물러날 뿐 진행 중인 업무는 마무리 짓겠다고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KG 모빌리티는 정용원 대표의 최종적인 거취는 경찰 조사가 완전히 끝나면 정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용원 대표 쌍용자동차 시절 경영관리팀장부터 기획실장, 기획관리본부장 등을 지냈고 지난 2021년 2차 기업회생 절차 때는 법정 관리인을 맡기도 했습니다. 쌍용자동차가 가장 힘들던 시절 자리를 지켜왔던 인물이었는데 이 경찰 수사의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 오랜 인연이 이제 막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정용원 대표의 횡령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일단 KG 모빌리티는 선을 좀 그은 듯한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타격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KG 모빌리티 측이 지금까지 내놓은 입장을 보면 현재 회사와는 관련이 없는 개인의 비리일 뿐이고 또 쌍용 자동차 시절에 있었던 일이라며 선을 긋고 있는데 시장은 이미 마음을 돌렸습니다. 가장 먼저 주가에 타격이 있었는데요. 원래 8,000원 선에서 등락을 반복하던 주가가 횡령 소식이 발표된 지난 19일 6,000원대까지 떨어지더니 지난 27일 종가 기준으로도 7,21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넘게 지났음에도 아직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우려 속 지난 26일 진행된 주주총회에서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의 사회이사 선임 등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되며 잘 마무리는 됐지만 이 시장의 우려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지금 정용원 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했지만은 일단은 최고 경영진 공백, 일단 공백은 좀 불가피해 보이는데 어떤가요? 네, 앞서 언급드렸듯이 대표와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날 뿐 신차 준비 등 업무는 계속한다. 이렇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는 설명이지만 경찰의 수사를 받는 상황이다 보니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는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소환 등에 응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올해는 지난해 흑자 전환을 시작으로 실적 개선에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해야 하는 시점인데요. 전기 픽업 트럭 등 신차 출시를 예고한 중요한 상황에서의 공백은 더욱 타격입니다. 물론 곽재선 KG그룹 회장이 지금껏 정용원 대표와 공동대표를 맡아왔기에 정 대표가 물러난 뒤에도 대표 자리가 공석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룹 회장인 만큼 곽재선 회장이 KG 모빌리티에만 집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밖에 정용원 대표를 대신할 만한 새로운 인물을 뽑는 일도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신 기자, 지금 KG 모빌리티의 상황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많다고요? 네, 토레스로 지난해 숨통을 튀긴 했지만 이제 지난해 영업이익 125억 원으로 이제 막 흑자 전환을 한 수준이고요. 무엇보다 올해 들어 내수 판매가 지지부진합니다. 올해 1월과 2월 판매 실적을 살펴보면 총 18,600대로 지난해 대비 13% 감소했습니다. 이 수출은 늘었지만 내수가 주춤한 것이 악영향을 끼쳤는데요. 내수 시장에서 약 14,000대를 판매한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는 7,500대를 판매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올해 기아의 EV3, 현대차의 캐스퍼 전기차 등 경쟁사들이 줄줄이 신차를 내놓는다는 점도 KG 모빌리티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이 가운데 대표가 횡령 혐의로 수사망에 오르며 직까지 내려놓다 보니 KG 모빌리티 갈 길이 먼데 브레이크가 걸린 모양새입니다.
자산 규모 143조 원으로 성장한 신협. 하지만 내부 시스템이 큰 돈을 믿고 맡길 만큼 갖춰져 있는가에는 의문부가 찍힙니다. 수사로 비위 사고가 터져 언론에 보도되고 국회까지 나섰지만 백약이 무효인 상황인데요. 신협 역사상 처음으로 직선제로 당선돼 6년간 신협을 이끌고 있는 김윤식 중앙회장의 리더십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내용 금융부 오서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작년에 대대적인 개혁을 한다고 상당히 좀 요란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소용이 없네요. 보니까 최근 드러난 횡령 사고부터 좀 짚어보죠. 네, 최근에 이 경기도 신협의 한 직원이 4억 3천여만 원의 횡령을 한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신협중앙회는 지난해 12월 초에 일일 감사 수행 중에 이 횡령 정황을 적발해서 인천 경기 지역본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이 직원이 횡령을 벌인 기간을 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려 5년입니다. 그간 해당 신협은 물론 중앙회도 눈치채지 못했다는 점에서 내부 통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적발 당시 통장 압류나 형사고발 조치는 이미 마쳤지만 아직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중앙회 제재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은 그래봐야 직원 면직 정도, 이 정도로 좀 될 것 같은데 중앙회는 항상 대응을 보면 조금 한 번 늦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앞선 사고들도 좀 살펴보면요. 지난해 12월에는 부산 지역의 한 신협 간부가 인테리어 업체와 공모해 허위 공사비 6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면직됐습니다. 이 당시에도 중앙회는 사고 발생 5달이 지난 후 뒤늦게 적발했고 이미 검찰 수사가 들어간 건이어서 형사고발도 불송치에 그쳤습니다. 이때 당시 다른 부산 지역의 신협을 보면요. 내부 적발이 아닌 금융감독원 고발을 계기로 신협의 금품 비리 사건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조사도 한창이었습니다. 이 검찰 조사 결과 신협 전 이사장과 전무 2명이 골프와 산악회 모임으로 친분을 쌓은 건설업자의 대출 편의를 봐주고 금품과 상가 분양권 등을 챙긴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보면은 적발은 계속하고 공시는 따박따박 하는데 계속 사건은 발생하는 그런 모양새예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한 곳에서 같은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모습인데요. 최근 서울의 B신협을 보면 가족 명의 회사로 직원이 뒤에서 대출을 중개한 사건으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직원은 본인이 사업할 목적으로 개인 사업자 법인을 설립했고 이 곳으로 중개비를 수수한 건데요. 만약 중개비가 부당하게 지급되면서 부풀려졌을 경우 조합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 직원도 결국 징계 면직됐는데요. B신협에 따르면 최근 이 직원은 재심 청구를 해서 이후 중앙회 징계 조치가 하향될 가능성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신협은 지난해도 직원의 순환 근무를 실시하지 않는 등 내부 통제 불철저로 지적된 임원 2명이 이미 견책된 바 있습니다. 이게 내용을 보면은 중앙회의 지역 신협 관리 감독은 거의 손 놓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네, 사실 금융기관이라고 하지만 이 신협 조합들이 각 개별 독립법인이고 또 이사장은 선거로 뽑습니다. 이렇게 뽑힌 이사장들, 각 조합장들이 표를 가진 유권자인 지배구조상 중앙회장이 개별 신협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말 개정된 신협법을 보면 직장 신협 조합원이 퇴직한 이후 1년간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고 임의 적립금을 배당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등의 개정안은 통과됐지만 여기에 내부 통제와 관련된 규정은 크게 담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크기가 작은 조합은 더 취약한 상황인데요. 지난해 금융당국이 논의한 상호금융의 내부 통제 개선안을 보면 상임이사나 감사 선임, 외부 감사를 받는 기준에서 크기가 작은 조합들은 이미 벗어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인데요. 현재는 개별 조합의 검사의 경우 2년에 한 번씩 중앙회가 살피고 금감원은 분기별로 한두 개 개별 신협에 나가보는 게 전부입니다. 이 때문에 검사를 확대해 중앙회 통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내부 통제가 부실할 수밖에 없는 게 개별 신협의 사이즈가 적은 것도 있고요. 또 인원도 적다 보니까 이게 순환이 잘 안 되잖아요. 로테이션이. 한 사람이 심한 경우 10년 동안 그 일을 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중앙회 내부 통제력도 약하고 현실적으로 이제 중앙회가 감독 인력을 더 많이 만들어서 감독 횟수를 지금 2년에 한 번보다는 반기에 한 번씩이라도 돌리는 게 가장 현실적이네요. 이에 대해 신협중앙회는 꾸준히 내부 통제 기능과 조합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자정 노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정 노력을 하고 있다. 매번 나오는 얘기 같은데 신협중앙회 김윤식 회장 연임 이후에 수차례 조직 개편 이루어졌죠? 그렇습니다. 이 김윤식 회장은 지난 2021년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사상 첫 연임 회장에 올랐습니다.
이후 지난해와 올해 연달아서 조직 개편을 실시했는데요. 특히 지난해에는 내부 통제 강화에 초점을 맞춘 조직 개편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준법 지원팀을 새로 만들고 IT 자체 감사자 역의 독립성도 높였지만 최근 이렇게 또 벌어진 횡령 사고를 보면 결국 실효성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와중에 국회에서도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묻는 범위를 좀 넓히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죠. 그렇습니다. 직원뿐 아니라 책임자에게도 이제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요. 이 책임자까지도 금감원이 책임을 묻고 처벌될 수 있게 하는 법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이 신협법 개정안 발의한 의원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지난 국정감사 당시 신협 임직원의 횡령 배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이 발견돼서 금전사고를 저지른 임직원에 대해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최근 신협의 횡령 배임 사고가 끊이고 있지 않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어 경각심을 제고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국회는 여야 이견 없는 무쟁점 법안으로 통과에 속도를 낼 거란 전망입니다. CEO들의 한 주간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는 CEO 업앤다운입니다. 정몽규 HDC 그룹 회장, 대한축구협회 회장 10년 넘게 맡고 있는데 아시안컵 경기력 부진을 놓고 거센 책임론에 휩싸여 있습니다. 급기야 축구장에서 정 회장을 겨냥한 항의 현수막까지 내걸렸습니다. 정 회장이 주도했던 아시아나항공 인수, 코로나 여파로 경영난 겪으면서 재질사 요구했는데 아시아나항공이 거부하면서 인수 무산됐죠. 양측 계약 무산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2천억 원대 계약금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최근 2심 법원 계약금 돌려줄 필요 없다며 아시아나항공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래저래 참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 장영진 영풍고문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일가, 한지붕 두 식구인 영풍과 고려아연 배당 놓고 대립하더니 이제는 갈라설 분위기입니다. 장씨 집안 영풍, 고려아연 일대주주인데 배당 2만 원 달라고 요구했는데 고려아연 못 준다며 갈등 촉발시켰죠. 급기야 공동경영 상징인 회사 경영권 놓고 또 싸우는 양상입니다. 설인상사라는 회사인데 지분은 고려아연이 많지만 경영은 영풍이 맡아왔습니다. 고려아연 이 회사 경영권 갖겠다는 행보에 파견된 영풍 직원들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75년 이어진 동업 이대로 끝날지 극적 화해를 통해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비즈포커스는 다음 주 목요일 오전 10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